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103회 방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자 제3편 개혁파의 당내 권력 투쟁 그리고 우파 재건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내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45명이 함께 재건 비상행동을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당내 혁신 활동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모든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당시 지도자급에 있던 6명의 다선 의원들을 초빙해서 재건 비상행동을 우파 재건 회의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 우파 재건 회의의 목표는 2018년 말에 치러지는 당시 원내대표 경선과 그 후에 2019년 초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우리 우파 재건 회의가 주목한 것은 당시 당권을 쥐고 있던 복당파가 또다시 당을 장악하게 될 거고, 그리 되면은 모든 당의 주류가 탄핵 찬성파들이 잡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륙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파 재건 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당시 거의 승리가 불가능했던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파 재건회의의 실질적인 주도자였고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구본철이 결국 당내 분란 조장 혐의로 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는 나경원 후보 허위 지지자를 발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68대 35의 압도적인 표차로 나경원 의원이 승리한 사건을 허위 지지자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지도자급 인사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본철이 제명된 사유는 나경원 지지로 발표한 11명의 지도자급 의원들 중에서 딱 3명이 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 명이 말을 바꾼 이유는 그 당시에 비대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다는 혁신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명은 당에서 내리는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제명을 감수하는 수준으로 치열하게 당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늘 멤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현실화된 셈이었죠.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더욱 말조심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대신 김하경 의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김하경 의원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김하경 의원은 그 당시 김무성 전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학 의원이 되면 바야흐로 복당파가 또다시 당권을 쥐게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세력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그 엄청난 파고를 구본철과 개혁파가 막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요했고 또 당 최초로 여성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 찬성파였으나 탈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김무성 계파에 맞서 당을 정상화시킬 다른 계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파 재건 회의의 활동은 당이 중심을 잡도록 희생한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황교안 대표를 새로운 당 대표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황교안 당 대표는 대의를 위해서 개혁파 대표단이 면담을 요청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황교안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파 재건회의는 심지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우파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나서 7개 단체였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황교안 대표와 김진태 의원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를 당대표로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 시기가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체제는 결국 지난 4.15 총선 대패로 막을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의 이력을 담당한 구본철과 개혁파는 이런 정도의 비참한 정치 실패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체제의 완벽한 실패는 평생 검사 출신 정치인의 불확실성을 처절하게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기대하는 순수한 우파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결국 당내 권력 투쟁에 동력을 잃었습니다. 황교안 체제 실패 이후 우리 개혁파는 당내 투쟁에서 벗어나서 반문재인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반문재인 투쟁의 타겟으로 문재인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선정했죠. 그 타겟은 바로 문재인이 무식하게 눈 감고 저지른 탈원전 결정입니다. 감사원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우리 개혁파의 숨겨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한번 잘못된 결정을 계속 덮기 위해 탈원전 관련하여 지금도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원전을 반대로 투쟁에 깃발을 든 반문재인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철과 개혁파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변혁, 제도 변혁, 동맹 변혁,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